이제 복습해 볼게요. 전 시간에. 저 오늘 저 입구에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얘기합니다. 자, 이 프린트이 작은데, 자, 보시면 이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요, 일정 기간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읽어보라고요. 이거를 유량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량 변수, 영어로는요, 일정 기간 흐름 이런 거 나타내는요, 플로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한 달 동안에 50병을 사 먹겠다, 아니면 한 달 동안에 50만 병을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급여, 아니면요 한 달 동안의 임대료, 1년 동안의 신규주택 공급량,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제 변수는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읽어보라고요. 저량 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영어로 이제 스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나 볼게요. 그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오늘 현재 68만 3,325명이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달러 보유고가 2천억 달러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늘 현재 남양주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량이 12만 채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량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수요라는 게 뭐냐면, 수요라는 것은 이렇게 볼게요. 자, 내가 한 달에 맥주를 50병 정도 사 먹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수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 함수라는 게 뭐냐? 수요 함수라는 것은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걸 쭉 한번 나열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컨대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 1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갑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보통 사람인데, 여기다 이제 대림 아파트를 딱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림 아파트 XZ 해줄게요. 이 편한 세상, 이걸 딱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있죠. 이걸 쭉 연결한 걸요,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자, 예컨대 대림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되죠. 싸면요 평수 늘리고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소득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예를 들어서 주변에 원래는 대림 아파트 살려고 했는데 주변에 삼성 아파트를 굉장히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럼 대림 살래다 뭐 사요? 삼성 살 수 있죠. 요것도 아주 크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이자율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이런 등등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자, 수요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렇게 쪼개보겠습니다. 쪼개본 다음에 요걸 뭐라 할까요?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 그리고 나머지를요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자, 수요 곡선은 이렇게, 자, 갑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렇게 가격 이렇게 수량한 다음에, 자, 이 사람은 평당 한 1,500만 원이라면 한 30평 정도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1,200만 원 정도 하락한다면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걸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다 집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수요 곡선. 그리고 저 지역에 아파트 구입하려는 사람이 갑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수요곡선을 전부 다 수평적으로 합친 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다. 기억나시나요? 시장 전체의 뭐라고요? 수요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이번엔 이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와 뭐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변하는데, 이걸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할 때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해당 재 뭐가 변한다고요? 가격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주고, 그 다음에 해당 재화의 가격,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자,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요? 자, 이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거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격 수량이고 갑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갑은 1,500만 원일 때는 한 3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A점 해줄게요. 근데 1,200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면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요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이때 A점에서 B점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알아서 그런 거죠.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갔다면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그때는 뭐라고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데 이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자, 이번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자. 가격 수량이고 갑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500만 원 할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었고, 1,200만 원 정도 떨어진다면요, 50평짜리 구입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회사에서 월급을 100만 원 더 준답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니까, 앞으로 증가하니까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대화인데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1,500만 원 할 때는 몇 평이라고요? 3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는데 40평짜리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네요. 그 다음에 1,200만 원일 때는요,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60평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요게 변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전부터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했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변하면 수요 곡선은 어떤 쪽으로 움직일 건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박스를 보겠습니다. 박스 보시면, 자, 조금 전에는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를 증가시켰죠. 근데 어떤 재화는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를 감소시키는 재화도 있다는 얘기죠. 예컨대, 자, 이 석유라든가 고급주택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 재화죠. 이런 걸요, 정상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연탄이라든가 저급주택 이런 것들은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를 감소시키는 재화입니다. 거기 감소 써놓으세요. 감소. 이런 거라고요? 열등재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열등재. 그 다음에 타재화의 가격 변화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람들은 오비를 먹을까 하이트를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둘 다 맛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싼 거를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아셨죠? 이런 거 뭐라고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오비 입장에서는 뭐가 대체제라고요? 하이트가 대체제고, 하이트를 분석할 때는 뭐가요? 오비가 대체제입니다. 그럼 어떤 재화에 있어서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무조건 오비하고 하이트를 써놓은 다음에,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 가격이 올랐죠? 그럼 하이트 안 사려고 하고 오비를 더 사려고 하겠네요.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뭐라고요? 증가한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그 사람들은 커피에다가 무조건 뭐라고요? 프림을 타먹는다 가정해보자. 그러면 커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프림도 있어야 되고, 프림이 있으면요 커피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요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보완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보완제. 그러면 커피 입장에서 뭐가 보완제라고요? 프림이 보완제인데, 이 프림의 가격이 올랐다.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 자, 프림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죠? 이건 수요가 뭐라고요? 감소가 되는 제화입니다. 수요가 뭐라고요? 감소.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아주 쉬운 겁니다. 선호도가 증가하거나,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조세가 감면하면요,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살려고 해요? 나중에 살려고 해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움직일 건지 뭐라고요? 왼쪽으로 움직일 건지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은 또 뭐냐?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이때 공급 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재화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의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여기다 아파트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대림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대림 아파트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답니다. 자, 맨 먼저 대림 아파트의 시장 가격. 자, 가격이 좋아지면 거기다 더 많이 지으려고 할 겁니다. 뭐 생산비가 동일하다면 이거 외에도 뭐 기술 수준이라든가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예상이라든가 기타 이제 기후라든가 소비자 그 공급자의 목표 이런 것들 전부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요것도 요놈과 요놈으로 쪼개본 다음에 예를 들어갖고요. 해당 재화의 가격 요인, 예를 들어할까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구분한 다음에 자, 공급선이라는 것은 다른 거 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가격, 자, 수량인데 대림산업 입장에서 볼게요. 자, 대림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평당 1200만 원이라면 3000평 정도를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1500만 원 정도 좋아진다면 뭐 학교 같은 게 들어오는 바람에 다른 데 지을래다 여기다 더 짓고 싶겠죠. 그러니까 한 5000평 정도를 공급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걸 뭐라고요?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이렇게 아파트를 이 지역에 아파트 공급하려는 회사가 대림만 있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현대도 있고 삼성도 있고 대우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 전부 다 합친 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공급의 변화다. 자, 공급량의 변화. 얘는 뭐의 변화라고요?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이건 또 뭐냐면 얘네들이 변하면 판매량이 변할 수 있는데 요거를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인데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그때는 뭐라고요?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해주고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변한다고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급이 변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렵지 않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뭐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변하면 뭐라고요?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이걸요, 공급이 변했다 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 걸 뭐라고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간 걸 뭐라고요? 공급이 감소했다. 이건 어렵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기술의 진보가 있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인 건축 자재라든가 노동비, 인건비 이런 게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공급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조세를 중과사하겠다. 그러면 정부한테 줄 돈이 적어져요? 많아지죠. 이거는 오히려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뭐 감소한다고요? 공급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거꾸로 돈을 공짜로 보조금을 주겠답니다. 그럼 이때는요,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팔고 싶어요? 올라간 다음에 팔고 싶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죠. 지금은 당장은 안 팔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요,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 뒷장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조금 전에 공부했던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시장 전체의, 이거 시장 전체입니다.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은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균형점이다. 이 퀄리티 해줍니다. 그래서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량,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수급량, 이걸 균형가격, 이걸요, 균형량, 균형수급량, 균형거래량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자, 항상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균형점에서 자, 수요라든가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균형에서 벗어나 있다. 예를 들어서 P1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물건이 남아 돌아요? 안 남아 돌아요? 남아 돌죠.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살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는 거는 한 2,000채는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남아 돌아요? 안 남아 돌아요?
남아도니까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짐에 따라서 자 수요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 많아지겠네요. 자꾸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안 팔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을 때는요. 자 이때는 물건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균형점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이 점에 이른다는 얘기죠. 이걸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 가만 놔둬도 제대로 균형점에 이른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점에 이르는데 이 균형점은 항상 불변이냐? 그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공부했던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또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수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P0, Q0 결정돼 있었는데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선호도가 증가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는 우측 좌측이요? 우측에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으니까 굳이 뭐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은 상승했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가격 상승 그 밑에 그림에 균형량 증가 가격 상승 뭐라고요? 균형량 증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볼게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것도 자 그림을 딱 그린다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돼 있었는데 이렇게 P0, Q0 그러면 이 기술 같은 게 무척 향상되거나 아니면 인건비 같은 게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아파트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공급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죠. 공급의 증가는 우측 좌측이요? 우측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뭐 굳이 점을 찍어 본다면 가격은 하락 균형량은 뭐라고요? 증가했다 해줘야 돼요. 알겠죠? 가격 하락 뭐라고요? 균형량 증가했다. 이 두 가지는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금방 그리죠? 몇 번 연습하면 금방 그립니다. 자, 그 무식한 사람들이나 이거 암기하고 그런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둘 다 다별하는 거 보겠습니다.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돼 있었는데 자 P0 요로 뭐라고요? Q0 딱 결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수요의 증가는 우측이죠. 증가는 우측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는요 이게 좌측이죠. 좌측을 딱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네요.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로 그린다 하더라도 이 가격은 올라갑니다. 뭐라면 올라간다고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균형량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건 아직 안 그렸죠. 그래서 만약에 자 둘 다 물어보려면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있죠. 요게 주어져야 됩니다. 어떤 게 그래서 이 그 수요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좀 작고 공급의 감소폭은 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둘 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자 그래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이렇게 P0, Q0 이렇게 그러면 수요의 증가는 오른쪽이죠. 근데 오른쪽으로 하는 폭은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얼마 안 된다. 그다음 공급의 감소는 왼쪽이죠. 왼쪽으로 하는 폭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을 갔죠. 그러면 굳이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은 상승했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해줘야 돼요. 가격 상승 뭐라고요? 균형량 감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문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뭘 범할 수 있어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다 보면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제에서 물어볼 때 자, 이 변화폭이 작은 거는 무조건 무시하고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뭐만 그리라고요? 변화폭이 큰 것만.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됩니다. 공급의 감소는 여기서 여기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뭐 굳이 점을 찍어온다면 가격 상승 뭐라고요? 균형량 감소 똑같은 겁니다. 가격 상승. 그러니까 저 그 두 가지 그림만 그리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도 감소할 때는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하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요 두 가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요거는 순식간에 그립니다. 숙달만 되면 이렇게 금방 그리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되는데, 나는 이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그림 못 그리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거라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수요가 이제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량은요 어떻게 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랐어 하락했어요? 가격 올랐죠. 그 다음에 균형량도 증가했죠. 보여요 안 보여요? 한눈에 보이죠? 이번에 수요가 감소하면요. 자, 저기서 저 보이죠? 그래서, 자,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은 감소하는 겁니다. 균형량도 뭐라고요? 감소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같이. 자, 이번에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볼게요. 공급이 이렇게 여기서 증가하면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했죠? 그래서 가격은 감소했다.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해주면 됩니다. 오히려 공급은 감소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죠?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가격은 증가했고, 균형량 뭐라고요? 감소했다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뭐 기억할 때는 난 도저히 그림 못 그리겠다. 그럴 경우는 수요는 무조건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무조건 가격이나 균형량도 증가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요, 무조건 뭐라고요? 가격과 균형량도 감소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공급은 그 파도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도. 이렇게 파도가 어떻게 쳐요? 이렇게 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고 아시죠? 가격이 증가하면 가격은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고 이렇게 있죠? 그죠? 웨이브 춤출 줄 아시나요? 웨이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모르시나요? 한번 나와서 해볼래요? 자, 이거 굳이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가격은 증가하고 공급 균형은 감소하고 이렇게 했으시죠? 이렇게. 그죠? 파도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림 그릴 줄 아시겠죠? 이 정도야 뭐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자꾸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그림 몇 가지만 해결됩니다. 다 그림 한 4가지 정도만 그리면 모든 게 수요 공급비는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걸 이렇게 암기하고 저렇게 암기하니까 너무나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생각도 안 나고 헷갈리고 이러니까 되는 겁니다. 그림만 2가지 그리지 마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거 볼게요. 우리 교재. 자, 전 시간에 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나요? 예? 그래서 저는 전 시간에 좀 방대한 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답니다. 거의 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 탄력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탄력성.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찾으셨죠? 예,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 뭐라고요? 탄력성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킹 같은 경우는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 쭉쭉 늘어나죠. 이런 걸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주고, 상대적으로 옷 같은 거는요 가격이 그 옷 같은 거는 잘 안 늘어나죠.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얘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둔하게 반응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얘가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둔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이때 정리해 볼게요. 해당자의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밥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어떤 제한은요 크게 변할 수 있죠. 이런 걸 나타내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예를 들어서
소금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콩나물국에다가 뭐 소금을 한 수저 넣던 걸 10수저 넣고 이러지 않겠죠. 예, 거의 민감하지 않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살살이 많아지겠죠. 이런 거는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삼성 아파트고 얘가 대림 아파트라면 삼성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삼성은 더 사고 대림은 안 사려고 하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랜저 승용차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걔는 안 사려고 하겠죠. 그거 하고 자 이 대림 아파트 사는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해 줍니다. 공급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이런 거 좀 정리해 볼 건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1등이 뭐냐면 1등은 그래도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요게 2등이 될 수 있고 요게 이제 3등 정도가 아니라 3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친다면 얘는 뭐라고요? 주연, 얘는요 조연, 얘는요 엑스트라. 그래서 엑스트라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엑스트라가 없으면 영화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것도 좀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뭐 굳이 간단한 거라 지금 하는 것보다는 3월 달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한번 알아볼게요. 맨 처음에 수요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이다. 요거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 자, 영어로는 이제 탄력도를 elasticity 이렇게 표현합니다. elasticity. 자, 그래서 이걸 demand 이렇게 해볼게요. elasticity demand. 얘는 자, 의미 자체가 뭐냐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 2,000원 올랐더니 수요량이 한 3,000개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금액이라든가 가액을 가지고 그 탄력도를 계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다른 부동산과 그러니까 다른 재화하고 비교하기가 좀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분율 가지고 계산합니다. 뭘 가라고요? 백분율. 예를 들어서 자 가격이 한 10% 올랐더니 어떤 재화는 수요량이 크게 10% 이상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거는요 조그맣게 안 줄어들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측정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측정하겠다고요? 백분율 가지고 측정하겠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측정할 거냐 그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 분수를 가지고 측정하겠다. 자 가격의 변화율이 딱 있는데 예를 들어 10%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뭐 수요량이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측정하겠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분해보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한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거 이제 공부할 겁니다. 너무 지금부터 집착하지 마시고. 자, 가격이 예를 들어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100원에서 120원 올랐다.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예요? 항상 요게 기준입니다. 요게. 그래서 100원에서 20원 올랐죠? 그러니까 100원에서 20원 올랐으니까 20%가 오른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나중에 계산할 겁니다. 계산할 거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가격이 20% 올랐네요. 자, 그랬더니 원래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600개로 줄이려고 한다. 600개로 줄이려고 한다. 그럼 몇 %가 감소한 거예요? 자, 항상 요게 기준입니다. 요게 1000개에서 400개가 줄어들었죠? 맞죠? 그러니까 40%가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0%가 감소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40을 20은 하니까 2죠? 2는 2인데 문제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자, 이 분수식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감소할 거 아닙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하죠?
그러니까 항상 예외가 없는 한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온 건 100%입니다. 예외 없는 한.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호 자체를 무시하려고 앞에 마이너스 한번 딱 쳐보여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개 들어가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절대값 이렇게 씌우든가 이렇게. 자, 그래서 절대값 씌우든가 마이너스 붙이든가. 그래, 마이너스를 붙이든가 절대값을 씌운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는 부호를 무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무시한다고요? 부호를 무시하려고. 알겠죠?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항상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를 무시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석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해석. 가격과 수요라는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인다.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계산할 때는. 자, 그래서 자, 계산해 볼게요. 계산.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한 3가지 정도 계산해 보자. 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90%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90을 10으로 나누니까 9죠? 9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이걸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이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탄력적. 이번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1%만 줄이려고 하네요. 그러면 1을 10으로 나누니까 0.1이죠? 그러니까 아주 둔하게 반응했네요. 그래서 이거 1보다 작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자, 이번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똑같이 10%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10을 10으로 나누니까 얼마야? 1이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단위로 변했다 해서 단위 탄력적해집니다.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 자, 그러니까 이거 다 지울게요. 자, 가격의 변화율에 따라서 수요량이 더 크게 변한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더 작게 변한 걸요? 비탄력적. 똑같이 변한 걸요? 단위 탄력적이집니다. 똑같이 변한 걸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그래프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형태로. 자, 어디 갔어요? 한 놈, 그 다음에요, 요거 두 놈,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콜라. 얘는 뭐라 할까요? 쌀이라고 쳐보자. 쌀. 자, 그러면 가격. 요거는요, 수량. 가격, 수량. 그럼 지금까지는 수요곡선을 어떻게 그렸어요? 네, 수요곡선을 대충 45도 이렇게 그렸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자, 지금부터 이 콜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거기에 비해서 쌀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자, 콜라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콜라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팍 줄어들었네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니까 팍 줄었죠? 팍 줄이려고 하네요. 자, 왜 그런가 보니까 편의점 들어가서 콜라 사 먹으려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콜라 가격만 1,500원에서 3,000원 오른 겁니다. 뭐 그럼 보니까 왜 이렇게 비싸? 자, 보니까 바로 옆에 보니까 너 아니라도 먹을 게 많아요, 저거요? 많죠? 맥콜, 환타, 사이다, 비타 500 별별 게 다 있죠? 옆에 있는 게 천지죠? 그러니까 네가 비싸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얘가 싸지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싸진 꼴이죠. 얘를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쌀 같은 거 보겠습니다. 쌀의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거의 안 줄어들었네요. 자, 볼게요.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안 줄었죠? 그죠?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줄어든 이유가 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애들한테 밥을 안 먹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 또한 쌀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애들한테 한 공기 먹던 걸 10공기 먹으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대한민국은 쌀이 주식 아닙니까? 한 삼시세끼가 항상 어디에 올라와야 돼요? 밥상에 올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비싸든 싸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쌀을 대체할 만자를 찾아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 라면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라면 같은 거 자꾸 먹이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고 했죠? 애들 눈동자도 풀리고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자, 애들 눈동자 풀리고 애들이 자꾸 초등학생이나 담배나 피려고 그럽니다. 그럼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콜라 같은 경우는 니까지 있게 오르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너를 대체할 만자가 많아 적어야? 많다는 얘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쌀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재가 많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탄력적인 수용성이다. 입니다. 뭐라고요? 탄력적.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인 수용성이다. 가격 변화에 둔하게 반응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비탄력적인 수용성이다. 자, 그러면 요거지 약간 극단적인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놈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수요곡선 자체를 거의 수평에 가깝게 한번 그려볼게요. 거의 뭐라고요? 수평.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죠. 가격이 조금 하락하니까 무지막지하게 늘어났네요. 무지막지하게. 그러면 아예 수평의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수평의 형태로 그린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가격이 눈꼽만치만 하락하려 하더라도 0.00001%만 하락하려 하더라도 무한대로 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한대로. 거꾸로 한다면 0.0001%만 올라가려 하더라도 하나도 안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도 안 사겠다. 그러니까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극단적으로 변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요? 탄력적인 건 확실하네요. 탄력적인 건 확실한데 지나치게 탄력적이죠. 그래서 이걸요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얘는 아예 뭐 수직의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의 형태.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대로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항상 불변이라는 얘기, 소비량이 꼼짝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꼼짝 안 하고 있다. 이걸요 비탄력적인 건 확실한데 이거 좀 지나치죠. 그래서 이걸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 이렇게 합니다. 자, 요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해 안 가는데 그냥 지금은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그린 수요곡선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습니다. 그리고 요 면적과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이 같은 점 있죠. 이걸 쭉 연결한 건데 이런 경우는 요 아래의 면적이 같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조금 이따 할 건데 이 아래의 면적이 그 공급자 측면에서는 총 수입액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이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한 게 총 수입액인데 이거 이해가 안 가, 좀 이따 할 겁니다. 좀 이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만약에 가격이 10% 올라가고 수요량 10% 하락했다는 얘기죠. 얘는 항상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직각삼곡선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문상곡선이라고요? 직각삼곡선. 이럴 경우는 항상 탄력도가 1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이다. 뭐라고요? 단위. 그리고 여기는 밑에 있는 숫자 있죠? 지금 당장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신경 쓰지 마시고 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의 형태를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수직의 형태를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이런 거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 할 수 있죠? 단위 탄력적.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한 10년 전에는,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별명이 뭐였냐면, 그냥 소중한 남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 소중한 남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완소남, 진짜 뭐라고요? 완전 뭐라고요? 소중한 남자. 이렇게 팬클럽도 있었습니다. 약간 구라쳐서, 진짜입니다. 그냥 소중한 남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 소중한 남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늙고 병들어서 아무래도 완전 비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완전 비호감. 알겠죠? 이렇게. 자, 어쨌거나 요 정도 되는 게 딱 좋겠네요. 그럼 어쨌거나 얘 정도는 어떤 형태로 하고요?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 요거와 요거 정도는 요 정도 형태로 그리면 되겠네요. 이걸로요?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게 수평의 형태를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의 형태를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직각삼곡선의 형태를요, 단위 탄력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현실 경제에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이제 일반적일 텐데, 자,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형태를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요? 탄력적 해줍니다. 그러면 항상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를 얘기합니다. 밑변분의 뭐라고요? 높이.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요, 밑변분의 높이, 이걸 뭐라고요? 기울기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를요, 기울기다. 그러면 요게 1이고 10이라면 1분의 10이라는 얘기죠. 이런 걸요,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울기가 뭐라고요? 크다. 그럼 얘는 10이고 1이라면 10분의 1이라는 얘기죠. 기울기를요, 작다 해줍니다. 기울기가 뭐라고요? 작다. 그리고 꼬맹이가 미끄럼틀하면 밑으로 떨어지면서 코가 깨질 수 있죠. 이거 기울기가 급해서 그렇습니다. 기울기가 뭐라고요? 급하다. 이런 거는요, 안 내려가죠, 잘. 왜냐면 기울기가 완만해서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완만하다. 자, 반대 얘기 하세요.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뭐라고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요, 큽니다. 기억할 수 있죠? 거꾸로 해줘야 돼요. 거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뭐라고요? 크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요, 작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인데, 기울기는요, 밑변분의 높이 해주니까 기울기는요, 크다. 기울기도 부호 무시하세요. 무시. 그리고 이런 걸 탄력적이다 하면 기울기는요, 밑변분의 높이니까요, 기울기는 어떻다고요? 작다 해줍니다. 아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탄력적인 형태,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지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노트 28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맨 위에 보니까 콜라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많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그려지는데, 쌀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많지 않으니까 비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요거는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 같은 걸 대체할 만한 재와 대체재가 뭐예요? 자, 받고 소비에도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는 재화 있죠? 이런 걸요, 대체재를 하는데, 우리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재를 찾아라. 그러면 전국 어디 가나 널려 있는 게 아파트죠? 그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인데, 어떤 공장을 대체할 만한 재를 찾아라. 그러면 이거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뭐라고요? 얘를 이용하나 쟤를 이용하나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런 걸 대체재라는데, 이런 걸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비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네요. 비탄력적.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볼게요. 요거는요 TV고, 요거는요 콩나물이라고 치자. 콩나물. 자, 어떤 200만원 월급 타는 자가 있는데, 콩나물의 가격이, 자, 1,000원에서 1,200원 올랐다고 해서, 아이고, 나 못 사겠다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작아요? 작죠? 부담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좀 올랐다 해도 큰 부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TV 가격이 100만원에서 120만원 올랐다. 그러면, 이거 샀다가는 다른 자를 못 사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니까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크게. 그 다음에 요거는 귀걸이고, 요거는 뭐라고요? 귀걸이고, 요거는요, 요거는 비누라고 치자. 비누. 자, 그러면 이 비누 같은 거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이걸요, 필수제다 혹은 필수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걸이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요, 사치제 해줍니다. 뭐라고요? 사치제. 어떤 사람은 나 비누칠을 안 해도, 나는 귀걸이는 꼭 끼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귀걸이가 뭐라고요? 필수제. 그 다음 비누는 뭐라고요? 사치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치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명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비합리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또라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왕또라이다. 킹또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 상식적인 인간들, 비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비누칠 한다 치는 겁니다. 그러면 비누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아침에 비누칠 안 할 수 없는 거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크게 안 줄어든다 아닙니다. 근데 귀걸이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게 뭐야 그렇게 비싸? 안 사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 결혼 전에 남자를 한 20명 사귀었는데 그 중에서 한 5째 놈이 돈이 많았던 놈이죠. 그놈이 만날 때마다 준 거, 뭐 보석 몰래 숨겨놓은 게 있는데 남편 몰래 그거 이제 끄집어서 그거 차고 다니면 되죠. 굳이 안 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싸면 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고 다니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줄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다. 요거는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용도가 좀 제한돼 있어요. 제한이 안 돼 있어요? 자, 건물도 못 지게 하죠. 용도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일반적인 토지는 용도가 아주 다양하다고 치자.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개미대처럼 사겠다고 달려지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거의 쓸모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도 못 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일반적인 토지는 하락하면 크게 늘어날 수 있죠. 상대적으로 용도가 다양할수록 어떻다고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용도가 하라고요? 다양할수록 탄력적이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뭐라고요? 단기라고 해보자. 그리고 요거는요, 장기라고 해보자. 자, 어떤 임대주택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번 달에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갔다고 해서 아이고 나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집 사는 데는 돈도 모으고 하려면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임대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임대주택의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전체에서. 알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뭔가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죠? 대출 좀 끼고서라도 아파트 사겠다 이런 사람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장기적으로 뭐라고요? 크게 줄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하나만 잠깐 풀어볼게요. 문제.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요 갖고 오셨나요? 요거. 자, 요거를 잠깐만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여기 문제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 거기 164페이지. 164페이지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격의 변화율 분해보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해주면 됩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은 뭐라고요? 가격의 변화율 분해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때 항상 부호는 무시하세요. 뭐는 무시하라고요? 부호를 무시하시고 일단 계산하세요. 자, 17번 볼게요. 어느 부동산 가격이 5% 하락했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 일단은 부호를 무시하죠? 무시해요? 안 해요?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자, 수요 5% 하락했는데 수요량은 7% 증가했다. 그러면 요 7을 5로 나누면 얼마요? 1.4가 나옵니다. 뭐가 난다고요? 1.4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요거는 이제 가격과 수요량이 어떻게 되냐 요걸 물어봐야 되는데 만약 가격이 하락했다면 수요량은요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요 문제는 그래도 아주 뭐 쉬운 문제인데 우리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갈게요. 강의 노트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전부 다 맞는 지문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걸 볼 거냐면 3번 볼게요. 29페이지에 강의 노트에 3번 있죠? 요거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A.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됐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은 얼마나 감소하냐 이거 물어본 건데 어쨌거나 부호를 일단 무시할게요. 자, 가격은 몇 프로 올랐어요? 4% 올랐죠? 일단 부호 무시하세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라고요?
2죠. 2. 그러면 요걸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구하고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요때는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 바뀌어요? 나누기가 넘으면 곱하기로 바뀌죠. 얘랑 얘랑 곱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몇 %예요? 8%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고 얼만큼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때는 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하락했다고 했어요? 올랐다고 했죠? 그럼 수요량은 8% 감소 이걸 물어봅니다. 수요량은 뭐라고요? 8% 감소. 자 그러니까 자 계산할 때는 항상 뭐는 무시하라고요? 부호는 무시하시고 무조건 뭐라고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만 하시면 됩니다. 가격과 수요량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되겠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약간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어려운 얘기 여기까지는 뭐 약간 감이 오시죠? 이렇게 해서 몇 번 숙달되면 됩니다. 자, 뭘 공부할 거냐면 28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의 수요의 탄력성과 임대부동산의 임대 수입 있죠? 요거는 약간 좀 까탈스러운 얘기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